아까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미국은 주식이 떨어지면 경제가 망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에 대해서 맨날 얘기할 때 무슨 얘기예요? 비교할 때 이렇게 경제 뉴스 보시면은 한국이나 중국은 부동산 중심의 시장이다.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우리나라는 부동산 망가지면 부동산 빠지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래서 맨날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쓰고 부동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맨날 부동산 부부동동동동동동동동 산산산산산 맨날 이러잖아.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한국과 중국의 소위 말하는 가계 자산이라든지 아니 GDP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국내 연간 생산 총생산이 있고 그 국민 총생산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 내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돈은 돈에 대부분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부동산에. 한국 기준 70%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많다고 하는 사람들 기업들이 이렇게 자산평가 재산평가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어르신들 할아버지들 아우 나 그 돈 많아 그럼 뭐예요? 건물 하나 들고 있고 아파트 하나 들고 있고 이런 식이잖아. 강남에 빌딩 들고 있는 사람이 왔다잖아 우리나라. 그러니 대한민국의 부의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자체가 부동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기반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땅 따먹기를 많이 했잖아. 그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많이 살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요. 그 고구려 신라 백제 있어가지고 가야도 있고 그 부여 옥저까지 있어가지고 서로 막 찌르고 이래 했잖아 이거 옛날에. 그러다 보니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미국처럼 광활한 땅이야. 그러면은 뭔 땅 욕심이 있어. 산 하나 넘어가 살면 되는데 뭐씨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부동산이거든요. 다. 그 돈 좀 있다. 좀 내가 좀 잘 산다 그러면은 간물주 얘기하고 강남에 아파트 있고 강남에 아파트 그 빚 없는 아파트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러면은 부자로 그러잖아. 근데 미국은 반대예요. 미국은 대부분의 개인들의 자산이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도 말씀을 계속 많이 드리는데 제도적으로도 퇴직금을 우리나라 지금 ISA 뭐 퇴직연금 이런 거 하잖아요. 퇴직금이 401k라는 그 제도로 인해 가지고 무조건 이거는 주식으로 들어가 시장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20년 30년 일하신 분들 은퇴 딱 하면은 어떻게 돼요? 10억 들고 있어 20억 들고 있어. 뭘로 주식으로. 배당도 따박따박 나오니까 뭐니까. 그러면서 이 주식으로 계속 이제 불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이걸 그냥 팔고 뭐 그냥 해외여행 다니고 전 세계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기반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내 퇴직금이 이렇게 뜬뜬하게 계속 불어있고 내가 10억 20억 퇴직금이 있으니까 소비하는 거야. 주급받으면은. 미국은 특히 주급제잖아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에 한 번씩 월급이 나온다고. 그럼 주에 주급으로 100만 원 받으면 그 일주일에 100만 다 쓰는 거야 그냥. 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이 퇴직금의 401k라고 하는 이 정책이 워낙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게 뭐예요? ISA를 401k처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ISA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키워서 여기에 뭐 연간 납입 한도를 뭐 2천만 원으로 하는 걸 뭐 4천만 원 늘려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5년 동안 뭐 2억을 모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비과세를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넣으면은 이걸로 알아서 이제 투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퇴직금 늙어서 쓸 돈이 생긴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IRP, ISA 이거 다 이거예요. IRP. 쏘리. 제가 이런 거 안 해. 제가 이런 거는 못해서, 네. 야, 안 해봤어요, 이런 걸. 죄송합니다. 네. 헷갈려서. ISA도 비슷한 거야, 그 비슷한 계좌야, 그 비과세 계좌,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요새는 얘기하지. IRP 절세해주니까 이걸로 뭐 사? 이걸로 나스닥 사. 나스닥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IRP로 나스닥 사면 된다. 봐봐, 여기 얘기하네, 여기. 이석훈님. IRP 연금저축펀드로 미국 ETF 사면 됩니다.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현실. 이게 현실이야 지금. ISA로 국내 상장 S&P 500 나스닥 ETF 투자 중이다. 이게 현실이라니까. 세금 들 내고 돈 이빠이 때려봐가지고 9.9%만 내고 다 이걸로 지금 늙어서 이제 쓸 돈 다 마련하는 거 아니오.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망가지면은 이게 부동산에 뭐가 껴있어요? 부동산에 은행 대출이 껴있고 은행 대출이라고 하는 은행 담보 자산들 그 이자 은행의 현금으로 한 자체가 부동산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금융 시스템이. 중국도 지금 부동산 경기 부양하는 이유가 뭐야? 똑같거든.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 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 근데 부동산 값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부동산을 다 팔아. 부동산이 망가져.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이 안 돌아오는 거거든. 은행이 무너지는 겁니다. 은행 시스템의 근간이 어디에 있느냐가 결국에는 그 나라의 지금 자본 구조를 말하는 거고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말하는 게 돼버리다 보니까 그러니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둔토주공 관련돼가지고 이제 연말에 대책이나 대출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둔촌중공 겁나 큽니다. 거기에 묶여있는 돈만 대충 따져보면은 몇십조 될 텐데 제가 우리 집 앞에 헬리오 있잖아. 헬리오가 여기가 9,000세대거든요. 지금 둔촌중공이 12,000세대가 나와요. 헬리오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예전에 한번 헬리오 한 채 20억 한다고 할 때 계산기를 두드려봤어. 평균가를 그냥 15억만 잡아볼게. 평균가를 15억으로 아파트를 잡아보게 큰 거 작은 거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15억 잡고 9,000세대 때리면 이게 몇 조예요? 13조 5천억이야. 10조가 넘어가요. 아파트 단지 하나가. 그래서 미국은 이게 주식시장이 빠지면 왜 부양책을 쓰고 그 길을 쓰고 안달 사달이 나냐 그러면은 주식이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내 퇴직금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입장에서 우리 마인드에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터지고 이제 뭐 집값이 떨어지면은 아이고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미국은 그 주식이 떨어지면 딱 이건 거예요. 집값은 정말 도심, 시티 한중간에 있는 애들이나 이제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지. 그 고용연봉자들은 별세상 딴 세상 얘기고 대부분 주택에 살잖아.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이게 뭐예요? 이 부분에서 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이거 요게 떨어지면 소비가 줍니다. 주식이 빠지면 경기가 무너지냐?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주식이 빠져서 퇴직금에 대한 소위 말하는 내 여유 자금에 대한 이런 심리가 깨지기 때문에 그럼 소비가 줄어요. 확실히.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소비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게 악순환이 돼버리는 게 소비가 주니까 뭐예요? 주식이 또 떨어져요. 데이터가 안 좋아지니까.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가끔씩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쵸. 약간 저는 지금의 미국 증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이다. 지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식을 계속 부양하는데 제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딱 요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 대한민국 초딩 같은 느낌이야. 대한민국 촉법 소년과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 주식을 그 촉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니까 애들이 그 오냐오냐 커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 주식이 딱 오냐오냐 꼬라지예요. 떨어질 것 같으면 금리 낮춰줄게. 떨어질 것 같으면 돈 풀어줄게. 떨어질 것 같으면 뭐 해줄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지금 어찌 보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 이후에 미국 채권 장단기 금리 역전 다시 되는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의미는 없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제학에선 지금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학문적 학술적으로는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슈가 있었거든. 근데 제가 아까 방금 촉법소년 말씀드렸죠. 뭐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뭐합니까? 문제 안 생기도록 다 막아주잖아. 문제 안 생길 거라 그러잖아. 괜찮다 그러잖아. 그 옛날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 딱 터지면은 그 소년원 1년 딱 이거였어. 깜빵 1년 딱 가고 아니면은 깜빵이 아니지. 옛날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 터졌다 그러면 뭐야? 엎드려. 일주일 동안 엉덩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엎드려 자야 되고 의자 앉을 때마다 이래야 되는 그 이슈라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근데 지금 뭐예요? 못 때리잖아. 안 때리잖아. 매도 치면 올라오잖아. 떨어지면 올라오잖아.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과거에는 정말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엔간한 이슈로는 이거 나스닥 반토막 못 냅니다. 엔간한 이슈로는 시스템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워낙 고평가하고 지금 이게 좀 버블이 생겨 있으니까 반토막 날 수 있는데 버블이 좀 있다 혹은 좀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빠지면은 30%씩 또 2022년처럼 빠질 수 있어요. 미국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진다 혹은 진짜 지표가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 실적도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쭉 밀리면 20% 30% 빠지지. 그건 진짜 근데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제일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뭐냐 그러면은 워낙 주식 시장이 오냐오냐 올라가고 있으니까 안 떨어질 거다 생각하고 전 세계에서 오냐오냐 올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끼고 있냐 그러면은 여기에 레버리지가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또 올라가 버리면은 이러면 진짜 12월까지 올라가. 12월 그 셋째 주 금요일이 또 선언 만기이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남았거든. 그거 FOMC거든. 쭉쭉 올릴 수 있어. 그러고 난 뒤에 뭐 합니까? FOMC에서 금리 동결하면은 선언 만기 끝나고 난 뒤부터 쇼 때리겠지. 오늘의 중요성은 그런 포인트. 오늘은 그런 의미를 갖는 날인데 재무장관의 그 임명과 함께 월스트리트의 배팅 그리고 쇼커버. 오늘 쇼커버 터지잖아요. 그러면 12월 셋째 주까지 쇼 못 때리지. FOMC까지 쇼 못 때리지. 뭘로 때리게? 다 올라가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딱 이슈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레버리지가 많이 끼고 있어요. 블룸버그에서 CNBC에서 계속 이게 지금 주말마다 혹은 뭐 주중에도 가끔 중간중간 뉴스를 때리는데 이게 이슈는 안 되지만 분명히 이번에 떨어진다 혹은 이게 한번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요 이슈로 조정할 겁니다. 지금 미국의 뭐 헤지펀드 메이저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 배팅하는 그런 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현금 없이 배팅 들어가거든요. 숏 해지 없이 배팅 들어가거든. 지금 밀리면 다 물리는 거야. 지금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장 분위기가 물리면 다 물리는 거야. 떨어지면 밀리면 싹 다 물리는 거야. 여유 현금 없이 풀 배팅 들어가고 있으니. 그래서 지금 미국장을 좀 뭐 보신 분들 중에서는 2021년 냄새 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2011년도 그랬잖아요. 실제로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 이제 비교해서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2011년이랑 데이터 비교 되게 많이 합니다. 그때도 레버리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신용 스프레드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그 레버리지 많이 쓰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지금 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지금 안 보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가 있어? 그분들은 전부 다 채권 시장 가 있거든요. MMF 시장 가 있거든. MMF 시장에 1경원이라고 하는 돈이 모여 있는 이유가 뭐다? 다 이 동네에서 지금 놀고 있다고. 주식 시장 비싸니까 박살나면 들어오려고. 다 여기 있다고.
채권금리 떨어지면 오케이고 주식시장 박살나면 오케이고 지금은 나는 여기 시장에 돈 못 태운다 그러면서 MMF에다가 여기도 레버리지 쓰고 들어가 있다고 여기도 레버리지를 때리고 있다고 지금 4% 나오니까 금리가 4%씩 나오니까 그냥 아 주식 오르는 거 저건 뭐 잘 가니까 땡큐인데 그건 모르겠고 MMF도 레버리지 주식도 레버리지 이래서 이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MMF가 레버리지가 되냐고요? 되지. 4% 금리 주는데 내가 뭐 3.2%를 땡길 수 있으면은 땡기고 담보로 또 땡기고 담보로 또 땡기는 거지. 보험회사가 그런 짓 하잖아요. MMF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기도 그것도 어찌 보면은 그게 그쪽 레버리지 상관관계도 봐야 되는 게 MMF는 단기 레버리지 시장이에요. 여기가 4% 정도 줍니다. 4% 4.1% 줘요 지금. 근데 내가 뭐 신용도가 좋다 펀드 아니면 이게 글로벌 해지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냈는데 내가 3.3%대로 내가 은행 대출 낼 수 있다고 치면은 3%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켜요. 때려 넣어요. 그럼 얼마 먹어? 1% 먹잖아. 요거 담보로 또 대출 내 담보로 그럼 1% 또 먹잖아. 1%를 나한테 떨어지는 건 이 돈이라고. 나한테 떨어지는 돈은 원금이 크면 클수록 내가 1%씩 먹는 돈이 커져. 2바퀴 3바퀴 돌려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레버리지 이슈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성 기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얘기는 지금 미국에서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MMF 레버리지 일으키면 뭐가 문제냐고요?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MMF 시장에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잖아.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굴리잖아요. 굴릴 때 어찌 보면은 대출이 많아지니까 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가 깨지면서 7, 8월에 막 이렇게 주가 빠질 때 그 얘기 나왔잖아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MMF 시장에서 돈이 빠진다 혹은 이 동네에 있어가지고 채권 시장에 돈 빠지면서 주식 시장에서 돈이 같이 빠진다. 약간의 이걸 일종의 버블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빠진다라는 언급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우리가 7, 8월에 겪었던 부분이고 그럼 그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이 부분 MMF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이 부분도 왜냐면 이게 돈이 계속 들어가서 MMF 금리가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또 빼겠지. 원하는 수익보다 적게 나오면은.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현금 보유량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레버리지를 현금이 있으면 더 쓸 수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니까 목에 차 있으니까 그걸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